비트코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의 비트코인을 알고 있지만 정작 이게 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장담하는데 이 영상만 보면 비트코인이 뭔지 100%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쉽게 말해 인터넷상에서 쓰는 디지털 돈입니다. 우리가 쓰는 동전이나 지폐는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만 있는 돈이에요. 물건을 사거나 친구한테 보낼 수 있는데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특별한 점은 은행이 필요 없다는 건데요. 보통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가서 이만큼 보내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이 나와 친구가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우리끼리 주고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체 이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직접 정체를 밝힌 적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체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왜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2008년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그때 전 세계에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는데요. 쉽게 말해 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은행을 믿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행 없이도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계획을 짜놓은 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2009년 진짜로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죠. 초창기에는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구매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레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10,000개면 지금 수백억이 넘을 텐데 진짜 아깝네요. 그럼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도 없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비트코인은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작동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록장을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커다란 노트 같은데요. 만약 내가 친구한테 비트코인 1개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노트에 작성됩니다. 근데 이 노트는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나 돈 안 보냈어 라고 거짓말을 해도 다른 컴퓨터들이 아니야 여기 써있잖아 라고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기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이 노트에 적혀진 기록들은 작은 상자 안에 담깁니다. 상자가 꽉 차면 새 상자를 위에 쌓고 또 꽉 차면 그 위에 또 다른 상자를 쌓는데요. 이렇게 상자들이 연결돼서 체인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따라서 비트코인을 작동하는 기술의 이름이 블록체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전하게 송금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안전하게 가질 수 있어야겠죠? 이때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아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개인키라고 불러요. 이 개인키를 통해 비트코인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이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키 말고 공개키라는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해 계좌번호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개키를 통해 나에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키는 계좌 비밀번호 같은 거고 공개키는 계좌번호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 비트코인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채굴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채굴이라고 하면 곡괭이로 광물을 캐는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 사실 이런 작업은 아니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직접 일일이 문제를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해서 푸는 건데요.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사람이 새로운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한 사실은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마다 채굴로 받는 비트코인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점점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고 총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희귀해지겠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화폐의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 갈수록 점점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건 사기다, 곧 폭락하게 될 거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을 거다 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시선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샀고 가격도 꽤 높아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ETF도 승인이 되어 대형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심지어 얼마 전 미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비축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전략 자산에 추가한다고 말했는데요. 진짜 많은 게 바뀌었죠. 아마 미국을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진짜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사기라고 말할 순 없겠죠. 물론 굴곡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궁금한 게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채굴은 어떻게 하고 코인은 어떻게 만들고 비트코인 말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뭐라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가치 있는 코인 정보를 받아보세요.